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 작가님, 태린 작가님, 그리고 마실물 작가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인터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힘든 먼 길 와주셔가지고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작가님들 이제 세 분은 이게 첫 출연이라서 간단히 이제 개인 소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태린 작가님부터. 먼저 아니 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업으로 웹소설 작가를 하고 있는 태린이라고 하고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와. 저부터 할까요? 저는 이제 비도로 네이버에서 백지세가 시한부 공자 연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작품 그다음에 마실물 작가님. 저는 예전에 이제 농사로 일기평정이라는 소설을 썼고요. 지금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신작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실물이라고 합니다. 내년 초쯤 런칭 예정 중이시죠? 그렇죠? 준비를 네. 하면은 네. 다 잘 되실 겁니다. 믿고 있습니다. 내년 저희 매출 끌어주실 거를 믿고 있고, 네. 일단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이제 큐벌 형이 한번 폭발해서 얘기했지만, 왜 주제 미리 말 안 해주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했거든요, 큐벌 형이. 근데 여기서도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 비도 작가님께서 왜 주제 말씀 안 해주시냐고 그러는데, 진짜 주제 안 알려줘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게 진솔한 게 안 나올까봐 이 얘기를 안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웹소설 작가가 된 계기들이 이제 다 다를 것 같아가지고, 계기나 이유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자 했어요. 혹시 웹소설 작가가 되고자 결심하게 된 계기나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이 채널의 목적은 이제 신인 작가님들이나 이제 지망생 분들에게 이제 웹소설 시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다양한 목적들이나 다양한 이제 계기, 이유들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계기나 이유들을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태인 작가님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왜 계속 나부터야? 자연스럽게 순서가 주제가 이게 순서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고등학교 때부터 조아라나 이런 데서 계속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20살 되자마자 데뷔를 했고, 첫 작은 정말 돈을 못 벌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취미로 하고 알바 다니면서 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졸업할 때쯤에 코로나가 터지긴 했는데 취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취업을 해도 제가 이쪽 글을 계속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가 생활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웹소설 작가를 하게 됐고,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왜냐면 월급이 이게 안정적이지 않고 좀 불안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회사 생활을 안 하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회사 생활 1, 2년 정도는 하고 작가를 해라, 글 쓰는 거 도망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웹소설 한 번이라도 내본 사람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게 1, 2년만 지나도 트렌드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바뀌고 도망가는 거 맞거든요. 사실 조금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좀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이제 제시에서 사무실도 지원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갖고 웹소설 작가를 하게 됐고, 사실 저는 만족을 해요. 저는 만족을 하는데 막 억대 작가 이런 건 아니에요. 억대 작가 이런 건 아닌데, 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또래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은 뭐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을 정도로 벌고 있고, 시간도 좀 자유롭게 쓰고 있고, 그래서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기도 많이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하면은 빨간 날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빨간 날이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원고 써서 미리 그럼요. 보내놔야 되잖아요. 미리미리 다 보내놔야 되고, 근데 남들 일할 때도 일하지만 남들 쉴 때도 일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작가 생활하고 있고 만족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하다 보면은 작가님들 특히 연휴 끼면은 진짜 힘들어하세요. 왜냐면은 연휴 때 저희 회사도 쉬고
이제 또 네이버 플랫폼이 이제 쉬니까 네이버나 뭐 카카오 페이지 이런 것들 쉬니까 그 전에 연유 분량까지 이제 다 써야 되는데 세이브 분량 없으신 작가님들은 그때 진짜 미치거든요. 그래요. 대체 공휴일 이럴 네, 때는 또 그런 거 미리미리 말 안 맞아, 해주면 맞아, 진짜 맞아. 몰라갖고 그래서 그렇게 힘드시죠. 작가가 됐습니다. 말 잘하시네요. 저는 사실 계기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가지고요. 그 대학교 다녔을 때 과 동기가 웹소설 작가여가지고, 근데 저도 원래 이제 소설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많이 읽었었는데 써본 적은 없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해서 정말로 돈 버는구나, 대단하구나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제 생각보다 꽤 잘 벌더라고요.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버는 거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그냥 썼는데 당연히 이제 잘 안 됐었죠. 욕을 많이 먹고 친구한테도 욕 먹고 했었는데 그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또 계약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직업으로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마시멜 작가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원래 과가 이제 세무 쪽이어서 세무사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졌던 유일한 취미가 웹소설 읽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등별 작가 거를 읽고 지금은 이제 친하게 지내지만 와 진짜 재밌다. 근데 이 재밌는 작품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나도 한번 써볼까 하다가 그때는 진짜 뭐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써서 문표에 그냥 무작정 올렸는데 뭐 양식도 없고 그냥 뭐 글자 수도 없고 그냥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읽어주는 거예요. 진짜 읽어주는 거 하나에 신나서 쓰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그런 거 순수한 같아요. 의도로 시작하셨는데 저만 이제 세속적이시네요. 세속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이제 뉴스 보는데 신문 보는데 웹소설 작가 이제 돈 많이 번다. 많이 번다고 월 1,000만 원씩 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벌기가 쉽진 않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니 웹소설 작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웹소설 작가 그거 소울펑 네. 작가님이 치는 박수. 네. 네. 그 잠깐 그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멈췄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추가된 이제 작가님이 한 분 더 계셔가지고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필명 이정은이고요. 네. 최근에 쓴 작품은 오만한 전단편의 결혼 제안이라는 작품. 그리고 지금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일단 웹소설 작가가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럼 이정은 작가님께서도 혹시 웹소설 작가가 된 계기나 이유 혹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드라마 시나리오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더 힘들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영상화가 되기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 작품이 영상화가 되는 그 경쟁률이 엄청나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생각은 그랬어요. 그때 생각은 이거는 완결만 찍으면 런칭을 할 수 있구나. 내 작품을 그냥 보여줄 수가 있구나 독자들한테. 그 생각으로 근데 글이 너무 쓰고 싶고 내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싶은데 시나리오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쓰고 싶은데 사실 저는 시나리오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한테 시나리오보다는 웹소설 쓰시라고 되게 많이 권유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시나리오는 되게 많은 자본이랑 시간이 많은 시간과 맞아요.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웹소설은 나 혼자만 사실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이게 사실 뭐 CP사 뭐 저희 같은 출판사나 아니면 플랫폼도 이제 결국엔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혼자서도 이제 연재할 수 있는 연재처들이 또 몇 군데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쓴 작품을 독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으면은 언제나 이제 혼자서만으로도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시장이라서 저는 이제 시나리오나 이제 드라마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웹소설 되게 많이 권하는 편인데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들어와 보니까 막상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진 생각했던 것만큼은. 물론 네. 뭐 무조건 왕고를 찍는다고 런칭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쉽지는 않은데 근데 네. 그래도 가능성이 되게 무한하니까. 네. 네, 무한하니까. 자, 그 다음 주제는
이거는 제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 전에 이제 막 이제 되게 힘든 부분들도 이제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좋은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은 것도 있고 저는 또 항상 이제 작가로 되게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 직업 만족도 어떠신지 이제 특히나 지망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런 부분들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실제 작가를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편히 이번에는 마실물 작가님부터 얘기해 볼까요? 순번이 바뀌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3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작게 이제 학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작가 일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작가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작가 쪽이다. 그래서 뭐 물론 당연히 수익적인 면도 있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멋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작가 쪽이 만족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얼른 이제 저도 이제 저희 대표님처럼 작가로 다시 회귀하고 싶다. 회귀까지 해야 되는 작가로 이거예요? 회귀하고 싶다. 네. 거슬러 올라가고 싶다. 회귀 본능이 작가 했던 사람들은 다 회귀 본능이 회사 있어요. 이게 기소 본능이 있어. 기소 본능이 있어요. 기소 본능이 돌아가야 있어요. 돼요. 네, 맞아요. 작가 일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예. 다른 분 비도 작가님. 네. 저도 사실 만족하고 있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저만 좀 세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장점이 좀 많이 있어요. 일단 출퇴근의 압박에서 보통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덜하죠. 만원 전철이나 그런 거를 굳이 안 타도 되니까 이제 그게 뭐 여건이 되시면은 집에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쓰면 더 편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근데 집에서는 잘 안 써진다고 하셔서 카페를 가거나 작업실을 가는데 그렇다고 해도 보통 직장보다는 그런 게 편하죠. 대신 이제 수익 같은 게 아무래도 불안정하니까 안 나올 때는 정말 하나도 안 나오고 잘 나올 때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잘 나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뭐 그래도 종합적으로는 저도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다가 7년 다니다 그만둔 거였거든요. 음. 너무 글 쓰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어도 그때를 저는 회귀하면 저는 안 살 거예요. 아마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긴 하죠. 네. 아무래도 이게 대신 외로울 수는 있는데 진짜 비도 작가님이 거의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업무 시간 자유롭고 조금 하고 싶은 거 막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MBTI I이신 분들은 이제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I? 한 발자국도 안 나가도 이도 좋아요. 이는 나가야지 쉽지 않지. 힘을 얻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세요? 인데요. 네. 그래서 작업실 나오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실도 나와도 되고 아니면 뭐 글 안 써지면은 그냥 놀러 나와도 되고. 그 디지털 노마드라는 거에 진짜 가장 네, 그렇죠.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직군 중에 하나가 맞아. 웹소설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가 한 달씩 놀러 가서 일해도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근데 휴가 갔는데 왜 일을 해야 되죠? 원고는 해야지. 원문은 써야죠. 저도 작가들이랑 제주도 여행 간 적 있었는데 다들 쉬고 있는데 저 혼자 다들 칵테일 마시고 있는데 저 혼자 커피 마시면서 일했어요. 아니 저랑 제주도 가봤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글을 다 써야지만 그날 스케줄을 저는 매우 프로페셔널하고 매우 아주 바람직한 작가의 대표님 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주 바람직한 작가의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가방에 노트북 챙겨갖고 카페를 가서 글을 쓴 다음에 뭐 할지를 생각해. 네, 전 아주 또 일어나요 또. 네,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마실물 작가님 예전에 해외여행 가셨을 때도 그 몇몇 작가님들 실시간 연재하시는 작가님들과 완결되신 작가님들 같이 섞여서 가면은
완결예진 작가님들은 이렇게 재밌게 관광하시고 실시간 연재 중인 작가님들은 네. 산모 작가님이라고 아니 왜요? 저 멕시코 시티에서 거기 스타벅스에서 진짜 의자 이만한데 앉아갖고 한국 시간 새벽 2시에 12시간 비행하고 거기서 온간 줄 수 있다니까요. 이 장점이 프로페셔널해야지. 사실은 말이 없다. 웹소설 1일 1년제가 저는 그 여기 계신 작가님들은 다 프로페셔널한 작가님이시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첫 작품을 준비하시는 작가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첫 작품을 준비하시는 작가님들 중에서 가끔 그 연재하는 그 연재 그 원고를 준비하는 거를 그냥 출판사한테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원고가 출판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독자한테 전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독자와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로맨스 작가님들은 완결고까지 쓰고 런칭이 되니까 사실은 되게 그런 부분에는 좀 자유로우시지만 판타지나 이게 남성향 작가님들은 완결고까지 쓰고 내는 게 아니라 거의 실시간 연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독자님들께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정신 저는 아주 높게 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족해요. 아주 만족해요.